네, 이어서 업종 분석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시장 주도주 2차 전지에 이어서 이 반도체주로 또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주 가운데, 장비주 가운데 이 HBM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일단 AI로 인해서 이제 예.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그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곳이 만드는 GPU 같은데 HBM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HBM이 왜 많이 필요하냐면 예.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그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요. 기존 D램보다 훨씬 더 데이터 처리 속도가 혁신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예. 예, 마치 뭐 도로로 치면 4차선 도로를 뭐 4층으로 만들었다. 뭐 예. 그런 개념입니다. 쉽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최초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4세대 제품인 HBM3를 예. 21년도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요. 특히 예.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5세대 이제 HBM도 이제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됐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아직 우리도 HBM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래서 올해 4분기부터 예. HBM 3세대 그리고 5세대인 HBM 3P도 출시하고요. 내년에는 6세대 HBM까지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다 예. HBM에 강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실적 보면은 일단 뭐 그 반도체 기본적으로 감사는 하지만 그쵸. 이쪽 HBM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쪽 HBM은 매우 핫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또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관련된 또 많은 소부장 그 중에서도 이 HBM 관련 소부장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연구원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기업 어디가 있나요? 일단 물론 당연히 HBM 하면요. 이건 뭐 당연히 한미 반도체밖에 그쵸? 없습니다. 예. 이유는 여기가 이제 주로 하는 게 TSV, TC 본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반도체 다이를 서로 붙여주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가 가장 HBM의 수혜냐면은 예.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GPU에 들어간 HBM과 하이밴드 와이드 메모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붙여주는 본딩 장비를 요 한미 반도체가 예. 생산 제조해서 SK 하이닉스 쪽에다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고 거기에 예. 들어가는 주요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주가 흐름이 좋았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증가와 더불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예. 역시나 한미 반도체가 최고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도 사실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예. 오후 들어서 그걸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 상승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좀 더 이 한미 반도체 하반기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이제 쏠림 완화되면서 반도체주뿐만이 아니라 이 AI 관련주에서도 또 수급이 몰리고 있어요. 이 상반기 때 AI주가 확 떴다가 잠시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또 AI주들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현재 AI 관련주들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터넷주였던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그쵸? 같은 경우가 예. 최근 주가가 너무 부진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는데 이게 바로 AI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LLM이라서 뭐 초고대형 그 언어 모델 그쵸? 생성형 AI인데 예. 다들 뭐 이제 그 챗GPT나 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나 다 너도 나도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은 이거에 없다가 비로소 이번에 그 네이버가 예. 이번 달 말쯤에 이제 AI 하이퍼 클로바 X를 시작으로 생성형 AI에 본격적으로 예. 합니다. 그래서 8월 24일 날 이제 국내 모 네. 호텔에서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 및 뭐 애널리스트들을 모아놓고 이제 공식적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한 4분기쯤부터 또 역시나 카카오만의 초대형 생성형 AI를 또 AI를. 생성해 예. 선보일 거라는 그런 걸 발언을 하면서 이제 예. 드디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도 본격적 생성형 AI를 출시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예. 발표를 그쵸. 하면서 그러면
그동안 부진했던 당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주도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소프트한 AI 주식들이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카카오는 다소 조금은 부진한 실적을 내놨는데 또 내일은 또 네이버 실적 발표지 않습니까?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하반기에도 이 네이버, 카카오는 좀 모두 다 괜찮게 보시는 거죠? 예, 저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그 코스닥 섹터 그 시총 캡 따라서 뭐 대형주랑 미들 스몰 캡 나뉘는데 예. 특히 대형주는 아시겠지만 올해 뭐 SK,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주도를 했는데 예. 만약에 이게 그 생성형 AI가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가 한다면 어쩌면 올해 남은 예. 하반기는 그동안 소외됐던 흔히 말하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이 좀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쵸. 네이버, 카카오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예. 좀 개인적으로 이쪽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워낙 좀 낙폭이 컸었던 네이버, 카카오 하반기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러면은 이외에 네카오 이외에 저 AI 섹터 내에서 연구원님이 주목하시는 기업은 또 어디가 있나요? 아, 이게 제일 힘든 질문입니다. 예, 저도 요즘 많이 받는 맞습니다. 질문인데 그래서 좋냐는데 뭐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초전도태까지 맞아요. 나오는 상황이라서 너무 뭐 많죠. 하루하루 바뀌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대형 캡 중에 네이버, 카카오지만 또 미들 스몰 캡 측면에서는요. 아까 네. 말씀드린 소프트한 AI 일단 그 중에서도요.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가 생성형 AI를 한다면 당장의 수혜가 있는 거는 이 언어, 언어. 인공과 언어 인식, 언어 번역 저는 이러한 소프트한 AI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 당연히 국내 상장 주식 중에는 셀바스 AI랑 셀바스 플리토, AI요? 이게 또 예. 올해 초에 또 엄청 주가를 뿜었다가 조정을 맞습니다. 받아서 최근 또 살짝 곧 그렇더라고요. 반등하고 있는데요. 예. 역시나 이 그 생성형 AI를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인공 언어 인식 그리고 언어를 번역하는 셀바스 AI와 플리토의 수혜가 일단 저는 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언어 데이터 판매나 뭐 번역 서비스 사업 뭐 그리고 뭐 AI 고도화 보조하는 사업 구조 구축에 있어서도 요 예. 인공 언어 관련된 거나 번역은 이거 필수이기 때문에요. 예. 뭐 여러분 뭐 영화에도 보셨겠지만 지금은 키보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로 하는 거를 인식하고 또 그거를 예를 들면 그 각각의 언어로 뭐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이게 필수이기 때문에 전 앞으로 이게 네이버, 카카오가 진짜 생성형 AI 성공한 좀 제대로 출시한다면 예. 뭐 셀바스 AI, 플리토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제가 보기에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상반기에 워낙 AI 핫했었는데 조정을 받다가 다시 주목을 받는 만큼 좀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IPO 관련돼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사 IPO 첫날 이제 가격 제한폭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기대감도 큰데 그 가운데 이제 파두 1조 몸값으로 좀 기대를 모았지만은 사실 기업 공개 흥행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하반기에 뭐 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에코프로메티 등 상장 준비 중인데 IPO 시장 좀 하반기에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IPO 공모주 관련된 이 호가가 이제 흔히 말하는 400% 예. 여러 일반 투자분들 그쵸, 따따상이라고 따따블이라고 하시는데 그러죠. 예. 그러면서 기대가 많았는데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올해 초 좀 넘어서 한 중순에 그쵸. IPO주가 너무 핫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받으면 증시 조정 나오면서 특히나 가장 최대 오르컸던 파두가 예. 좀 흥행이 좀 저쪽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아쉬운데 예. 저는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IPO 공모주 시장 열기가 시들해진 건 아니고 예. 이런 그 청약 흥행 같은 건 일종의 좀 공모 가격이나 회사의 밸류 또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 일종의 투자에 따른 수익에 따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걸 고려해서 좀 다소 기대 대비 아쉬웠던 거지 여전히 올해 하반기도 IPO 공모주는 좋을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두산 로보틱스 비롯해서 좋은 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IPO 시장은 여전히 올해 예. 말까지 계속 저는 보셔야 된다고 예. 하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골라야 맞아요. 되나?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회사 당연히 펀더멘탈도 중요한데 예. 이 공모가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적정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근접하면은 그쵸. 흔히 말하는 투자라도 이 맞죠. 수익을 내 갭이 수익률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좀 보시기에 이 공모가가 이 회사 본질 가치 대비 너무 고평가 좀 되지 않은데 예. 그리고
상장 후에 또 좀 보호 예수 물량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이게 상장하고 당일날 곧바로 매도 물량 나오는 것도 적고 또 유통 주식 수도 좀 다소 많지 않은 좀 이런 예. 것들을 잘 추려 보시면은 예, 또 공모가가 생각보다 안 비싸다, 싸다, 비싸다. 예. 보호 예수 물량이 꽤나 있다, 예. 그리고 예, 유통 주식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제가 보기엔 뭐 기본적으로 요즘에 하는 공모주 나오면 한 예. 200% 이상, 흔히 말하는 100% 이상 하고 더 좋은 가격도 될 수 있는 전 이런 주식들을 예. 잘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 AI 관련주들 또 하반기 IPO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